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오메가3에 관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16일부터 오메가3가 함유된 전문 의약품 등 영양제 제품의 주의사항에 심방세동 위험 증가라는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는 건데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메가3가 우리 몸에 좋다고 해서 지금도 먹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을 텐데요.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오메가3는 대표적으로 그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해서 꼭 챙겨 드시는 영양제 중 하나인데요. 이런 오메가3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메가3에는 어떤 효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리고 요즘 오메가3를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메가3를 판매하는 우리나라 제약회사 총 59개사의 93개 품목에 심방세동 위험 증가라는 문구를 제품 주의사항에 추가하라고 식약처에서 명령했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먼저 유럽 의약품청이 오메가3로 인한 심방세동 부작용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여파 때문인데요. 심방세동은 심장의 심박 내에서 발생하는 빠르고 불규칙한 전기 신호인데 가장 흔한 부정맥의 한 종류입니다. 이 심방세동이 나타나게 되면 심장 내의 혈액에서 응고된 핏덩어리인 혈전이 생길 수 있고, 이 혈전이 뇌혈관으로 올라가게 되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실제로 심방세동 환자의 30%는 일생 동안 한 번 이상의 뇌졸중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졸중이라니 정말 무섭죠.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심혈관 질환 또는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에서 오메가3 용량에 따라 심방세동 위험 증가가 확인됐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메가3를 먹는다고 무조건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2023년 8월에 발표된 미국 심장학회지의 내용을 보면 오메가3의 부작용에 대한 내용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만성 관상동맥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중앙대병원의 변경민 교수는 최근 여러 연구에서 오메가3의 고용량에 의한 심방세동의 발생은 명확하지 않고 당장 복용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오메가3를 과다하게 고용량으로 복용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복용하는 양은 하루에 500에서 2000mg을 넘지 않는데 하루에 4000mg 이상 복용할 시에는 심방세동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오메가3로 인한 심방세동의 부작용은 사실 아무한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언론에서 기사를 너무 자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이 내용이 전달되면서 과장되거나 잘못 전달되어 오메가3는 먹으면 안 된다거나 부작용이 있으니 먹지 말라는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메가3는 도대체 무엇이고 또 어떤 효능을 갖고 있을까요? 오메가3는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지만 체내에서 자체적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 필수 지방산으로 불포화 지방산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 몸에서 오메가3 지방산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인데요. 오메가3에는 많이 들어보신 DHA와 EPA 그리고 알파 리놀렌산인 ALA가 있습니다. 즉 오메가3 지방산은 하나의 성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타민처럼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이죠. 오메가3는 덴마크 의학자 존 다이버그가 1970년대에 그린란드의 이누이트족이 심혈관 질환에 걸리지 않는 이유를 연구하던 중에 이누이트족이 섭취하는 생선 기름에 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미국 국립보건원이 1990년대에 오메가3 지방산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메가3 지방산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의 영양생리학 연구소의 알렉스 박사팀도 오메가3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요. 6년 동안 무려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의 0.7% 정도를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으로 섭취한 집단이
이보다 적은 양의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한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고 발표했고요. 오메가3 지방산은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서 혈전이 혈관을 막아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의 수치를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추는데요. 콜레스테롤이 전부 나쁜 것은 아닙니다.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역할을 하고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막아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한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 혈관 내 염증을 제거해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뇌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뇌세포막의 구성 성분 중 하나로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 염증을 억제하며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뇌 기능을 향상시켜 줍니다. 또한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기억력, 집중력, 학습 능력 등의 뇌 기능이 개선될 수 있어요. 미국의 국립보건원의 연구진은 오메가3 섭취를 통해 편두통 발생 빈도를 줄이고 혈관 개선 효능으로 인해서 뇌혈류 장애의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발표했어요. 그리고 한양대의 식품영양학과 고광훈 교수팀은 오메가3를 6개월에서 24개월 동안 장기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인지기능 영역과 인지기능 관련 바이오마커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발견하고 이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메가3는 우울증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진은 오메가3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 효과를 강화시켜주고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통해서 뇌의 신경 전달이 원활하도록 도와주어서 우울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어요. 우울증 환자는 체내 염증 수치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은 만큼 염증 제거를 통해서 우울증을 완화시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메가3는 눈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오메가3는 눈물층의 구성 성분 중 하나인 지방층의 분비를 촉진하고 눈물의 증발을 억제하여 눈물층을 안정화시켜 건조한 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염증을 억제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안구의 염증도 완화시켜줘 안구 건조증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오메가3는 피부에도 좋은데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건조함을 방지해주어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피부 탄력을 개선해서 주름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피부의 염증도 완화시켜 깨끗한 피부를 만드는 데에도 효능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메가3는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오메가3는 지방이기 때문에 이를 흡수하려면 담즙산이 필요합니다. 담즙산은 식후 15분 이내에 분비되기 때문에 이때 오메가3를 섭취하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어요. 공복에 오메가3를 드시면 혹통이나 설사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면 좋고요. 그럼 아침 식후에 먹는 게 좋을까요? 저녁 식후에 먹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아침 식후입니다. 일본의 산업기술종합연구소에서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아침과 저녁 식후에 쥐에게 오메가3를 먹인 결과 아침 식후에 오메가3를 먹은 쥐들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메가3를 드신다면 저녁보다는 아침 식후에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메가3는 열, 공기 노출, 빛에 의해 쉽게 산패가 될 수 있는데요. 산패된 오메가3를 먹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몸에 유해한 화학물질로 변하게 되어 이는 암, 염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산패된 오메가3는 소화기관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산패된 오메가3는 복용 시 역한 비린내가 나고 외관상으로도 색이 변하는 현상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산패된 오메가3는 절대 섭취하지 말고 바로 폐기하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메가3를 드실 때 주의하실 분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당뇨나 조현병이 있는 환자입니다. 이런 분들은 알파 리놀렌산을 EPA와 DHA로 바꾸는 능력이 떨어져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 리놀렌산은 우리 몸에 흡수되어 효능을 발휘하려면 EPA와 DHA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전환시킬 수 없다면 오메가3를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따라서 당뇨나 조현병이 있는 분들은 식물성 오메가3보다는 동물성 오메가3인 DHA와 EPA가 풍부한
생선을 통해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는 평소에 두통이 잦거나 어지러움 증상이 있는 분들인데 오메가3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혈관을 이완시켜 약간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능이 있는데요. 이런 효능 때문에 어지러움 증상이나 두통이 좀 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혈전용해제인 와파린과 아스피린과 같은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출혈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FDA에서는 혈소판 수치가 낮은 사람은 오메가3를 섭취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혈전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몸에 멍이 잘 드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지혈이 잘 안 되는 일이 나타나는 경우에 오메가3 복용을 중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오메가3를 주의하실 분들은 바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에요. 특히 해산물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인데요. 오메가3를 복용 후에 입 주변이나 눈 부위가 가렵거나 심하게 붓는 증상, 피부에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복용을 중지하셔야 합니다. 혹시 숨을 쉬는 것이 불편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은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이는 면역 반응이 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아나플락시스라고도 하는데요. 호흡곤란이 심각해지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임산부예요. 임산부는 출산하기 한 달 전에는 오메가3 섭취를 중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 이유는 출산 시에 오메가3로 인해서 혈액이 묽어져 지혈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임신 중에는 복용하시다가 출산 전에 중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의 섭취는 사실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인데요. 들기름, 아보카도 오일 같은 것에도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니 요리하실 때 넣어서 드셔도 좋고요. 기름만 한두 스푼 약처럼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도 일주일에 2회 정도 드시는 것이 좋겠죠. 만약 이렇게 드시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오메가3 영양제를 통해서 섭취하시면 됩니다. 달콤하면서도 신맛도 나고 약간은 쓴맛과 짠맛이 느껴지는 아주 신비로운 열매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바로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 오미자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여름에 오미자차를 많이 즐기지만 사실 그 효능은 생소한데요. 이 오미자가 우리 몸에 큰 도움을 주는데 이 열매가 어떤 효능이 있고 또 어떤 음식과 잘 어울리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미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오랫동안 약재로 사용되어 온 열매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신맛, 단맛, 쓴맛, 짠맛, 매운맛 이렇게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오미자라고 불린답니다. 주로 산속의 깊은 곳에서 자라는 덩굴 식물의 열매로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수확을 하죠. 오미자의 많은 효능 중에 가장 유명한 건 기관지에 좋다는 건데요. 오미자가 어떻게 우리의 기관지를 보호하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요즘 미세먼지나 환절기, 건조한 날씨 때문에 기관지가 불편한 분들 많으시죠. 기침이 자주 나고 목이 따갑거나 가래가 끓는 느낌이 드신다면 기관지가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럴 때 오미자가 효과가 좋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오미자에는 쉬지안드린과 고미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쉬지안드린은 주로 기침 억제와 거담 작용을 통해 기관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입니다. 거담 작용이란 기관지 내의 가래를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또한 기침 반사를 억제하여서 과도한 기침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특히 만성기침이나 기관지염과 관련된 기침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 이 성분들은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도 해주는데요. 쉽게 말해서 기관지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죠. 또한 오미자는 기관지 확장 효과도 가지고 있는데요. 기관지가 좋아지면 숨쉬기가 답답하고 가래가 쉽게 끼게 되는데 오미자가 기관지를 확장해주면서 원활한 호흡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천식이나 만성 기관지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식품인 것이죠. 특히 가래가 끈적하고 잘 나오지 않을 때 오미자차를 따뜻하게 마셔주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기관지 건강을 지켜주는 오미자,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미자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바로 당뇨 예방이에요. 현대인들에게 점점 흔해지고 있는 질병 중 하나가 바로 당뇨죠.
당뇨병은 한 번 걸리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오미자가 당뇨 예방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미자는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인데요. 이는 아까 알려드렸던 오미자에 포함된 쉬잔드린이라는 성분과 항산화 성분 덕분입니다. 이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또한 오미자는 췌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오미자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항산화 물질은 췌장을 포함한 신체 조직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췌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췌장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생성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 오미자가 췌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줘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오미자가 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미자는 체내에서 혈당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평소 혈당이 높거나 당뇨가 걱정되는 분들은 오미자를 꾸준히 섭취해 주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오미자의 놀라운 건강 효과 세 번째는 콩팥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오미자가 신장 건강에 좋다고 하니 참 놀랍죠. 콩팥, 즉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체내의 수분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은 신장 건강을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미자인데요. 오미자는 신장 기능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약재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어요. 한방에서도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몸이 자주 붓거나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증상에 오미자를 처방하곤 했는데요. 오미자는 신장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신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미자에는 고미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오미자의 고미신 ABN 성분은 항염 효과가 뛰어나 신장의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장의 염증을 억제하면 단백뇨와 같은 증상이 완화될 수 있고 또한 오미자는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신장이 원활하게 노폐물을 배출하도록 도와주니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또한 오미자는 체내 수분의 밸런스를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데요. 몸이 자주 붓는다면 오미자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몸속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고 수분이 정체되면서 부종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오미자는 이 같은 부종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이니 신장 건강을 위해서 오미자 꼭 드셔야 되겠죠. 오미자의 효능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예요. 면역력은 우리 몸을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나 기타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면역력 강화에 오미자가 좋은 작용을 해주는데요. 오미자에는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요. 이런 항산화 성분들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특히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여서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데요. 오미자의 항염증 작용은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면역력뿐만 아니라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죠. 또한 오미자는 우리 몸의 백혈구 수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아셨나요? 백혈구는 외부에서 침입하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세포인데 오미자를 섭취하면 백혈구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감염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오미자의 놀라운 건강 효과 다섯 번째는 바로 피로 회복이에요. 우리 몸이 피곤할 때 단순히 잠을 많이 잔다고 해서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을 때가 많지 않으신가요? 특히 중년과 노년층이 되면 피로가 쉽게 쌓이고 회복이 더뎌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개운하지 않을 때가 있죠.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오미자예요. 오미자는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데 오미자가 철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걸 아셨나요? 철분은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철분이 충분하면 혈액 내의 산소 운반 능력이 향상되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질 수 있어요.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되기 때문에 피로가 덜 쌓이게 되고
특히 오미자는 간 기능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어서 피로로 인해 몸이 무거운 분들에게 더욱 유익한 식품이 되는 거예요. 또한 오미자에는 고미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아까 알려드렸던 콩팥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간 기능을 활성화하고 피로 물질을 빠르게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간은 우리 몸의 해독 작용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오미자가 간의 기능을 도와주면서 피로 회복에도 큰 도움을 주는 거예요. 또 오미자는 신경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피로가 쉽게 쌓이게 되는데 오미자가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해서 긴장을 풀어주고 피로를 완화하는 작용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어 힘든 날에는 오미자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에 이점이 있는 오미자를 드실 때 생으로 드시는 분들은 잘 없어질 텐데요. 어떤 방법으로 섭취해야 몸에 200% 득이 되는지 오미자 섭취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미자를 가장 쉽게 섭취하는 방법은 찬물에 우려 마시는 것인데요. 오미자를 뜨거운 물에 넣고 끓이면 끓일수록 쓴맛이 강해져서 오미자를 우릴 때는 보통 찬물에 우려내는데요. 따뜻한 물에 우려 드셔도 되지만 너무 쓴맛이 강해질 때는 기호에 따라 꿀이나 스테비아를 넣어서 맛을 조절하면 된답니다. 따뜻한 오미자차도 좋지만 냉침으로 천천히 우려내면 색도 더욱 예쁘고 맛도 깔끔한데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즐길 수 있어서 더욱 좋은 오미자 냉침차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준비 재료는 간단한데요. 말린 오미자 30g 그리고 꿀 또는 레몬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말린 오미자는 한번 가볍게 헹궈 불순물을 제거해 둔 뒤에 깨끗한 물 500ml에 오미자를 넣고 냉장고에서 12시간 이상 우려주면 되는 건데요. 참 쉽죠? 시간이 지나면 붉은 빛을 띠면서 오미자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이 우러나오는데요. 원하는 농도에 따라 더 오래 우려내도 좋습니다. 여기에 단맛이 필요하면 꿀을 넣고 상큼한 맛을 더하고 싶다면 레몬을 띄워보세요. 맛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답니다. 이렇게 만든 오미자 냉침차는 여름철에 얼음을 넣어 드시면 더운 날씨에 지친 몸을 개운하게 해주니까 여름철 한번 꼭 만들어 보세요. 오미자는 강한 신맛이 있어서 단맛이 나는 음식과 잘 어울리는데요.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면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상큼하고 달콤하면서도 건강에 좋은 오미자 요구르트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준비 재료는 간단한데요. 말린 오미자 10g, 물 150ml, 플레인 요구르트 1컵, 꿀 또는 올리고당 1에서 2큰술. 만드는 방법은 먼저 말린 오미자를 물 150ml에 넣고 냉장고에서 12시간 이상 충분히 우려주세요. 이때 뜨거운 물이 아니라 찬물에 우려야 영양성분이 더 잘 추출된답니다. 이렇게 냉침으로 우려낸 오미자는 체에 걸러 즙만 따로 준비해주세요. 플레인 요구르트 1컵에 오미자 냉침 액기스를 넣어 잘 섞어줍니다. 신맛이 강하다면 꿀이나 올리고당을 1에서 2큰술 넣어 맛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새콤달콤한 오미자 요구르트가 완성됩니다. 아침에 가볍게 먹거나 간식으로 챙겨 드시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피로 회복에도 좋으니 꼭 드셔보세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바로 오미자청인데요. 오미자청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서 언제든지 쉽게 차로 마실 수 있어요. 또한 청을 이용해서 다양한 음식에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오미자청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준비 재료는 말린 오미자 400g 혹은 생 오미자 500g, 설탕 또는 비정제 설탕 500g 또는 꿀 400g, 유리병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말린 오미자일 경우 오미자를 깨끗이 씻은 후에 물에 30분 정도 불려준 뒤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한 후 유리병에 오미자를 담아주세요. 생 오미자는 잘 세척 후에 바로 유리병에 담아주세요. 오미자와 설탕 또는 꿀을 넣어 충분히 잘 섞어줍니다. 그 다음 뚜껑을 닫고 상온에서 2에서 3일 정도 숙성시킨 후에 냉장고에서 2주 이상 보관하면 오미자청이 완성됩니다. 오미자청은 물에 타서 차로 마셔도 좋고 탄산수에 넣어 에이드처럼 즐겨도 맛있는데요. 또한 오미자청과 레몬즙을 활용해서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고 활용 방법도 많으니 한번 집에서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몸에 좋은 오미자도 과도하게 드시면 안 좋은데요. 오미자는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성분을 소량이지만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혈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량으로 섭취하시는 것은 피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혈압 약물이나 혈액 응고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오미자를 다량으로 드시게 되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향긋하고 맛있는 나물 중 하나인 참나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특유의 향이 짙고 고소한 맛이 나는데요. 참나물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잎채소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특히 중년, 노년에게 꼭 필요한 영양성분들이 가득하다는데요. 참나물이 우리 몸에 어떤 효능이 있고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하면 좋은지, 또 참나물과 비슷하게 생겨 헷갈렸던 식물까지 모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한국에서만 참나물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외국에서도 참나물을 먹을까요? 참나물은 한국에서 많이 소비되지만 일본에서도 니즈나라고 불리며 즐겨 먹는 식재료인데요. 일본에서는 주로 샐러드나 나물 요리로 활용되고, 그 외에도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허브나 샐러드 재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최근에는 건강식품이 일고 참나물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답니다. 세계인이 좋아하는 참나물은 그 맛과 향이 참 독특한데요. 영양소도 풍부해서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어떤 효능이 있는지 참나물의 효능에 대해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알아볼 효능은 바로 눈 건강 개선 효과입니다. 요즘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늘어나면서 눈이 피곤하신 분들 많으시죠? 또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노화되면서 눈이 침침해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참나물은 눈 건강에 좋은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건 아셨나요?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프리 라디칼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프리 라디칼은 눈의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베타카로틴은 이러한 손상을 예방하여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또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서 눈의 피로를 줄이고 시력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비타민 A는 망막에서 빛을 감지하는 데 필요한 로놉신이라는 단백질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데요. 이 로놉신은 어두운 환경에서도 시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황반변성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황반변성은 노화로 인해 눈의 황반부가 손상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황반부가 뭐냐면 망막의 중심부를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 황반변성은 망막의 중심부가 손상되는 질환이라는 거죠. 참나물의 풍부한 비타민 A는 황반변성의 진행을 늦추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뿐만 아니라 참나물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도 들어있는데요. 혹시 유튜브 시청을 자주 하거나 디지털 기기를 너무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비해 눈이 뻑뻑하고 눈이 안 좋아진다고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현대인들은 너무 잦은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해서 청광색에 노출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눈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참나물에 함유된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청색광을 차단하거나 흡수하여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나 백내장, 야맹증 예방에 효능이 아주 좋은데요. 참나물의 효능 참 놀랍지 않나요? 참나물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해독 작용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환경오염, 가공식품 등으로 인해 우리 몸에 유해 물질이 쌓이기 아주 쉬운데요. 참나물은 체내의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많아서 해독 효과가 뛰어난 채소입니다. 참 놀랍지 않나요? 참나물에는 클로로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체내 중금속과 독소를 흡착하여서 배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클로로필은 독소와 중금속을 포함한 다양한 독소 물질을 체내에서 흡착하는 능력이 뛰어난데요. 이러한 독소는 클로로필 분자에 결합하여 체내에서 제거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클로로필은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 혹시 아셨나요? 간은 체내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인데요. 클로로필은 혈액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며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고 또 해독 과정을 촉진시키고 독소의 제거를 도와준답니다. 또한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는 비타민 C와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참나물을 꾸준히 먹으면 이 간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특히 술자리도 많고 기름진 음식도 자주 섭취하시는 분들은 식사하실 때 이 참나물을 함께 드시면 간이 부담을 덜 느끼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효능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좋다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이 손발이 차가워지고 피로가 쉽게 쌓여서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참나물에는 철분과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철분은 혈액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고 또 칼륨은 몸속 나트륨을 배출하여 혈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요. 철분과 칼륨이 고혈압을 예방하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또한 참나물에 함유된 비타민 K도 혈액 응고를 돕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에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덴마크의 에디스 코안대학교 영양학 연구소에 니콜라 본도노 박사님 연구팀이 실험을 진행했는데 실험 대상은 중년의 덴마크인으로 약 5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비타민 K와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했는데요. 연구 결과 비타민 K1 섭취량이 가장 많은 사람은 섭취량이 가장 적은 사람에 비해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 때문에 병원에 입원할 위험이 21%나 감소했고 비타민 K2의 경우에는 14%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말초동맥 질환 위험이 34%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니 참으로 놀라운 연구 결과죠. 평소 혈압이 높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참나물을 식단에 자주 포함시키면 정말 좋겠죠. 참나물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이 장 건강과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장 건강이 더욱 중요해지는데요.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참나물이 장 건강을 돕는데 아주 중요한 채소랍니다. 참나물에는 이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장 운동을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참나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장이 편안해지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참나물은 칼로리가 낮고 수분이 많아서 다이어트에도 좋은 식재료인데요. 음식의 양을 줄이고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서 식사량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는 효과가 뛰어나 붓기 완화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체중 때문에 고민이 있거나 다이어트 목표가 있는 분들은 이제부터 참나물 잊지 말고 꼭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한 참나물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차로도 우려 마시는 참나물은 사실 생으로 먹을 때 영양적으로 가장 효과적인데요. 참나물은 이 생으로 먹어도 좋고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어도 맛이 정말 좋습니다. 된장이나 간장으로 간을 맞춰 참기름을 살짝 더하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나겠죠. 그리고 참나물을 국이나 볶음 요리에 넣어 먹어도 향긋한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나 주의할 점은 참나물은 너무 오래 가열하게 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데쳐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조리하게 되면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는 것 잊지 마세요. 혹시 파드득 나물이라고 참나물과 비슷하게 생긴 나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참나물은 재배가 어려워 그 대용으로 파드득 나물이 쓰이곤 하는데요. 나물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그 둘을 구분하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두 나무는 모양이 비슷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구분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외형을 보자면 참나물의 잎은 부드럽고 윤기가 나며 약간 둥근 형태인데 반해 파드득 나물은 잎이 거칠고 손으로 문지르면 특유의 파드득하는 소리가 나는데 파드득하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파드득 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니 손으로 문질러서 비교하면 알 수 있겠죠. 또한 향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참나물은 특유의 향긋하고 고소한 향이 나는 반면에 파드득 나물은 다소 약한 편입니다. 맛도 참나물이 더 부드럽고 달콤한 느낌이 나고 파드득 나물은
약간 쓴맛이 도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헷갈리지 마시고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선하고 맛있는 참나물을 고르는 방법도 알아볼까요? 채취할 때는 너무 어린 잎을 따기보다는 적당히 자란 잎을 고르는 것이 좋은데요. 잎이 선명한 녹색을 띠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렇게 변한 잎은 신선도가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니 그런 것들은 피하셔야겠죠. 또 고를 때 줄기가 너무 억세지 않고 부드러운 것이 좋은데요. 너무 두껍거나 질긴 줄기는 씹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나물 특유의 향이 진하게 나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향이 약한 경우에는 오래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르면 신선하고 맛있는 참나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참나물을 구입했다면 보관 방법도 참 중요한데요. 참나물은 쉽게 시들 수 있기 때문에 신선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기를 살짝 제거한 다음에 키친타올로 감싸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 보관하면 신선함이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살짝 데쳐서 냉동 보관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면 장기간 보관하면서도 참나물의 영양소를 유지하고 또 드시고 싶을 때 꺼내 드시면 되니까 편리하게 드실 수 있겠죠. 몸에 이로운 참나물,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어떤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몸에 2배로 도움이 되는지 참나물과 잘 어울리는 음식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참나물과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된장입니다. 된장에는 장 건강에 좋은 유산균과 발효 성분이 풍부할 뿐 아니라 고단백 식품인데요. 참나물은 식이섬유와 비타민 A, 비타민 C, K, 칼슘, 철분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참나물을 된장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섭취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섭취하게 되면 단백질과 식이섬유의 균형을 잘 맞춰 소화와 영양소 흡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참나물과 된장을 이용한 추천 요리법도 알려드릴게요. 살짝 데친 참나물의 물기를 꼭 짜내고 참기름, 깨소금, 다진 마늘과 된장을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 주시면 참나물 된장 무침이 되고요. 또 된장국을 끓일 때 참나물을 넣어 주시면 소화에도 좋고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맛도 제일인 참나물 된장국이 완성된답니다. 참나물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고단백 식품이면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칼슘과 인이 풍부하여 뼈의 건강과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은 누구나 아는 아주 좋은 식품이죠. 참나물은 다양한 비타민과 칼슘, 철분, 미네랄 등을 함유하고 있어 항산화 작용을 가진 식물성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 체내에 자유라디칼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때 두부와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작용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두부와 참나물은 영양적으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것인데요. 참나물과 두부 어떻게 먹어야 할지 고민되시죠? 추천 요리인 참나물 두부전 요리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참나물은 씻어서 잘게 썰어 주시고요. 두부는 으깨어서 부침가루, 달걀, 소금과 함께 섞어서 반죽을 만듭니다.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반죽을 한 숟갈씩 올려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붙여줍니다. 바삭하게 붙여낸 뒤 맛있게 즐기면 되는데요. 만들기 정말 쉽죠? 이렇게 여러 가지 참나물의 효능과 구분법, 조리법을 다 알려드렸는데요. 혹시 참나물의 부작용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어떤 음식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참나물도 잘못 섭취하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참나물을 드셨는데 오히려 독이 된다면 안 되겠죠. 참나물 드실 때 유의할 점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참나물 섭취할 때 주의사항은 바로 소화불량인데요. 참나물은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 복부팽만이나 가스가 차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하시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과하게 섭취하는 것을 피하셔야 하는데요. 잘못해서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소화불량,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참나물에 주의할 점은 바로 중독 증상입니다. 참나물과 중독이라니 참 어울리지 않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독은 참나물에 소량 들어있는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물질이
체내의 독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안전하지만 야생에서 채취한 참나물에 소량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칼슘 옥살레이트는 식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 중 하나인데 많은 채소에 함유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참나물과 같은 식용식물에 포함된 양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소량인데요. 그런데 참나물을 과다하게 섭취하거나 특히 생으로 많이 드시게 된다면 바로 이 칼슘 옥살레이트의 섭취량이 증가하여서 소화불량, 복통, 메스꺼움 등의 구토와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신장에서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여 결석을 형성할 수 있으니 자연산 참나물을 생으로 과다하게 많이 섭취하시는 것은 절대 피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공재배로 키운 참나물은 농약이나 이물질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생으로 드실 때는 꼭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은 후에 섭취하는 것도 꼭 잊지 말아주세요. 삼국시대부터 약용으로 작용된 참외는 장수를 기원하는 과일로 여겨져 왔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참외는 열을 내리고 황달과 이뇨작용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참외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참외가 독이 되는 경우와 참외의 효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참외는 어떻게 무엇과 드시는 것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지 참외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에 대표적인 과일 중 하나가 참외죠. 하지만 요즘은 그 하우스 재배가 많아지면서 이른 봄부터도 참외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계절 과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죠. 그래도 제철 과일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외는 6월에 수확한 것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6월에 수확한 것이 영양 성분 함량이 높고 그 품질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측정 결과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이 6월에 수확한 경우에 가장 높았고 7월 이후에는 영양 성분의 함량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에 좋다는 참외도 잘못 드셨다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참외가 독이 되는 경우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참외 씨를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는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사실 참외 씨는 건강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참외 씨의 하얀 실이 뭉쳐진 부분인 태자에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으로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주며 참외의 이뇨작용을 촉진해 주기도 합니다. 특히 태자에는 과육보다 엽산 함량이 매우 높은데요. 엽산은 임산부가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영양제로 알려져 있죠. 사실 엽산은 임산부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는 50대 이후에 꼭 챙겨 먹어야 하는 그 필수 영양 성분입니다. 엽산은 세포 성장과 DNA 유전자 합성, 특히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아드레날린의 분비를 돕습니다. 이는 태아의 뇌와 척추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용이죠. 엽산이 부족하면 어지럼증, 현기증 등의 증상이 심해지고 방치하면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엽산이 부족해도 문제지만 과잉 섭취할 때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특히 그 신장이 약한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당뇨와 고혈압 같은 대사증후군이 신장을 약하게 만드는데 엽산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참외에 많은 칼륨이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신장이 약한 분들은 참외 씨를 드시면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참외가 독이 되는 경우는 꽃게, 대게, 킹크랩 같은 갑각류와 함께 드실 때입니다. 이런 갑각류와 참외를 함께 드시면 식중독에 걸리기 쉬워지는데요. 참외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탄닌은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항암 효과를 가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지만 갑각류와 함께 드실 때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탄닌이 갑각류 속의 식중독균, 비브리오균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각류는 부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그 신선도가 아주 중요한데요. 부패가 되기 시작하여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식중독균이 그 참외의 탄닌을 만나 급속도로 번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식중독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참외에는 한의학에서 찬 기질을 가진 음식으로 분류하는데 갑각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소화기관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꽃게나 대게 같은 갑각류를 드시고 후식으로는 참외를 드시지 마시고 살균 작용과 해독 작용에 좋은
생강차 같은 것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참외가 독이 되는 경우는 땅콩과 같은 견과류와 함께 드실 때입니다. 참외를 견과류와 함께 드시게 되면 복통과 위경련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하면 어지러움증을 유발할 수 있어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차갑고 수분 함량이 많은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 이때 참외와 견과류, 특히 땅콩을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땅콩은 절반 이상이 지방으로 이루어진 고지방 식품으로 그 지방의 90% 정도가 뇌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지만 차가운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식히면 표면에 굳은 기름기가 뜨게 되죠. 이 현상이 우리 위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데요. 땅콩의 기름기가 차가운 성질의 참외와 만나면 기름기가 뜨게 되고 위는 소화를 돕기 위해 더 많은 위산을 분비하고 그로 인해 위벽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땅콩처럼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차가운 성질의 참외와 함께 먹기보다는 따뜻한 성질의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외씨에도 기름을 짤 수 있을 만큼 기름 성분이 많아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이 참외를 씨까지 드시게 되면 소화불량과 복통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특히 6월이 제철인 참외는 건강에 정말 좋은 효능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참외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 내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이런 효능은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한 참외에 가바라는 성분은 혈압을 낮추고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 피부 미용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참외에는 피부 미용에 좋은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부를 보호하고 환하게 해주며 주근깨 제거 등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참외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 등의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주름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참외는 면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베타카로틴, 엽산, 칼륨, 철분, 아연, 비타민 등의 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체내의 면역 체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특히 참외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어 면역 체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참외 껍질에는 과육보다 면역 성분과 생리활성 물질이 5배나 많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참외는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쿠크로비타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해독작용이 뛰어나 간 기능을 강화해주고 간에 무리가 되어 황달이 왔을 때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풍부한 비타민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며 베타카로틴과의 상생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간 기능 강화에 도움을 준답니다. 다섯 번째로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데요. 참외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도와 장내 노폐물을 배출시켜주고 변비도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유지해주어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고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요즘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참외는 항암 효과도 탁월한 음식인데요. 쿠크로비타신이란 성분이 풍부하다고 했는데 이 성분은 참외가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성되는 성분으로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능이 연구 결과 밝혀지고 있는데요. 특히 유방암과 간암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곱 번째, 참외는 임산부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참외의 풍부한 엽산은 태아의 신경계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임신 초기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비타민 C는 철분의 흡수를 도와 임신 중 빈혈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고 임산부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참외를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보약이 될까요? 첫 번째로는 식초와 함께 먹을 때입니다. 최근 참외 피클과 참외 초무침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새콤한 식초와 참외의 달콤한 맛이 어우러져 식욕을 돋우며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해독과 비타민 충전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참외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는 참외의 비타민 활성도를 2배 이상 끌어올려주고 피부와 장기에 빠르게 흡수될 수 있도록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두 번째는 된장과 함께 먹을 때 참외는 보약이 됩니다. 참외를 된장에 묻혀 장아찌로 드시거나 참외 된장 무침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참외가 간 건강에 좋다고 알려드렸잖아요. 콩으로 만든 된장과 함께 드실 때 이 효능이 극대화가 됩니다.
콩에 사포닌 성분이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인데요. 이 성분은 인삼과 산삼에도 들어있는 쌉싸름한 맛을 내는 성분입니다. 사포닌은 간의 기능을 끌어올려주고 염증을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된장은 숙성되면서 사포닌의 활성도가 높아져 참외와 만나 그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것이죠. 된장에 나트륨이 걱정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외의 풍부한 칼륨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줘 나트륨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참외를 껍질째 드시는 것입니다. 참외 껍질에는 과육보다 무려 5배 이상의 면역 성분이 담겨 있습니다. 참외 껍질이 딱딱하고 식감이 좋지 않아 많은 분들이 그냥 버리시는데요. 요즘엔 참외 껍질을 부드럽게 계량한 품종도 있어 드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참외를 껍질째 얇게 썰어 오이 샐러드처럼 드시거나 고추장, 식초, 파 등과 버무려 참외 무침으로 드셔도 됩니다.